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공개한 것과 또 오늘 영상, 물론 이제 오늘 영상은 일부분은 나와 있었습니다만 거의 풀 버전으로는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그 출처가 어딜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언론사다 또는 검찰이다. 특종제주기 우리 전기환 대표님 어딜까요? 저는 검찰이라고 보고요. 예. 오늘 명태균 쪽에 연락을 해봤죠. 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명태균이 이걸 직접 준 것은 아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남상구 변호사는 뭐 전화 통화를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던데 뭐 감옥에 있는 명태균은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족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누군가 내보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진우 기자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형식은 그럴 수 있지만 내용은 매우 의심하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검찰발로 이미 갖고 있던 USB나 명태균 황금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검찰은 그동안 내동 창원지검에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다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이걸 밖으로 흘렸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이 28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 하면서 오늘도 보도자료 보니까 뭐 본인이 미국과 직접 긴밀히 협의한 것까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이 뭔가 내부에서 한동훈파와 과거에 있는 이미 이제 찌그러졌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파가 다 찌그러진 상황에서 검찰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있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주 기자 평소에 이제 활약상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출처를 뭐 본인이 밝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 군데서 받았다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제보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믿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일단 네. 저는 검찰 뭐 취재를 전문으로 해왔던 기자이기 때문에 네, 네. 정치적인 상황이랑 맞물려서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검찰에서 이게 리크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어제 사실은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주진우 기자가 4시 한 30분경에 조선일보라고 언명을 하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실수했네. 어허. 그리고 한 7시 10분쯤에 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다시 또 이 녹취 오늘 조금 전에 보셨던 특정 녹취를 공개하면서 조선일보가 지난번 박근혜 때도 그러더니 CCTV라든가 이런 영상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뭐 송주필 공격받으니까 대응 차원에서 싸우면서 깠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그랬나? 뭐 이런 취지로 조선일보에 대해서 서로 다룬 방송 2군데에서 언급을 했어요. 실수를 가장한. 네. 네. 이건 이제 아마도 이제 취득 과정에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조선일보라고 밝히기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주진우 기자의 언명을 종합을 하면 직인의 특정이 안 됩니다만 11월 경에 조선일보 기자가 명태균 씨로부터 USB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는 내가 윤석열이랑 잘 통한다. 전달해 줄 수 있다. 딜을 해줄게. 이제 그런 말이 생략이 됐겠죠. 네, 네, 그런 네. 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윤석열이랑 친하고 다이렉트로 통해? 그러면 네가 한번 딜을 봐줘. 뭐 그런 취지로 줬겠죠. 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윤석열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상부에다가만 보고를 했는데 아하. 그거를 상부에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과 모종의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이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딜을 통해서 사적 그 회사의 사적 이득을 혜택을 본 거죠. 그렇죠. TV조선 관련 생각 나시잖아요. 네. 옛날에 저 벌점. 한상희 변호사 때도 별점도 오히려 정상적으로 매긴 벌점 가지고 뭐 쟤들이 점수 조작했다면서 오히려 지금 공무원들 자법 처리까지 받게 하고 딜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아니 명태균한테 하는 것보다 조선일보한테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니들이 나한테 딜을 요구할 수 있어라면 거기서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선일보 기자가 용산에다가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고 윗선한테만 얘기했다고 하면서 네. 윗선은 자기 USB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용산에서 알고 경로를 하냐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은 명태균의 USB의 존재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야 만약에 내가 이거 딜을 안 하면 조선일보가 까겠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어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퀘스천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요 대목에서 그렇게 해서 조선을 통해서 알았으면 용산은 딜을 뭔가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줄여서라도 받으려는 노력이라든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았어요, 용산? 근데 이미 조선일보와의 신뢰관계가 그 즈음에서 깨졌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10월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설 등을 통해서 윤석열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이 들어갑니다. 막 그 논설위원들, 컬럼니스트들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유튜브와 싱크로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쟤네가 나와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선일보의 폐간을 포함한 계엄 정도의 수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소설이지만 한 번은 제안이 서로 맞제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맞제안 중에 대표적인 게 잠시 들어갔다 나와라. 그런데 그 부분을 명태균 씨가 못 받았을 것 같다. 이거는 저 소설입니다. 저는 좀 대표님, 네. 따져 보자는 것이 조선일보 이걸 가지고 있었다. 그 왜 이걸 보도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의문이고 이 정도 내용이면 국정 개입이 명확한데 예, 네. 증거까지 있는데 조선일보 이거 만약에 본인들이 안 까고 삼자한테 넘어가는 순간 조선일보는 언론사로서 존재 이유가 제로가 되는 것인데 폐간해야 되고 사실은 사법 처리 대상이에요. 자, 아니 그 언론 윤리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이 중요한 대목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걸 주진우 기자한테 줬다? 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가 내일이든 뭐 회사의 입장이 나와야 공개적 되죠. 견해를 이제 밝히겠죠. 그런 게 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든 뭐 맞다고 하든 이게 있고 그러면 조선일보는 이걸 주진우 기자에게 만약 전해줬다고 하면 주진우 기자 이거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고 또 까는 이유는 뭐냐? 조선일보 아예 끝장내 버리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저런 오해와 억측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조선일보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걸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명태균이 맞느냐, 남상권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아까 윤석열 육성이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3자가 녹음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태균은 이걸 엄청나게 들려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 했다고 주위 사람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누군가 녹음을 했던 것 아주 흐릿한 장면. 야 당에서 뭐 내 말이 말을 잘 많네 안돼 하는 말이 거. 많네라고 했던 그 아주 그 뿌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육성이 누군가의 녹음이 됐다는 명태균이 엄청 많이 이제 들려줬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것을 보도하고 엄청 난리가 났던 게 2023년 24년 24년 네, 11월 11월 10월 31일이에요. 네, 네. 10월 31일 날 민주당에서 이걸 깠단 말이에요. 11월 4일 날 예. 저 명태균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페이스북에서는 육성이 있는 거 아예 없다. 라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은 이 녹음 파일을 조선일보에 전달해줬다. 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태균이 알고도 거짓말 시켰으면 네. 지금까지 했던 앞뒤 안 맞는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네. 제가 만나본 통화해본 명태균 그리고 주변 관계를 종합해본 명태균이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할 유형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출처가 명태균, 조선일보, 주진우 기자라고 하는 것을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됐겠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아니 근데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검찰로부터 취득한 거를 나름대로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아예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라고 하는 초대형 언론사를 지목해서 거기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 주진우 기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커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줬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시점에서 더 이상의 녹취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자기가 빼돌린 USB를 통한 협상력이 살아있는 것이죠. 없다고 그래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출처를 논하는 이유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어디서 이 파일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논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검찰이냐 조선일보냐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결국 이거를 누군가가 누출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정치 파장과 정치 맞습니다. 어떤 기획 이게 네. 뭐냐를 읽어야 되는데 결국에 저는 조선일보인지 검찰인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이해관계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연결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입장에서 이해관계는 지금 한동훈을 밀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은 네. 다음 대선판에 한동훈을 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요 그 윤석열은 대놓고 지금 구구 쪽과 맞닿아 있어요. 지금 예. 계속 언론 보도 나오는 게 윤석열이 다음 대권 주자를 점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땡땡땡이라고. 근데 그게 아주 유력한 설이 김문수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검찰에서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을 해체시켜 버리겠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고 그럼 윤석열을 완전히 매장시켜서 한동훈이 정의로운 사람 이걸 바로잡을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줘야 될 절박할 이유가 있다. 근데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극우들이 조선일보 절도운동해요.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를 열독운동을 네. 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스카이라이프가 아니라 스카이 데일리. 네네네. 데일리하고 매일신문 이런 거 봐야 된다. 조선일보가요 지금 몇만 부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극우, 윤석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여기가 진짜 보수야라는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이 명태균 게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도. 그러니까 검찰과 조선일보 이해관계는 같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 둘의 간섭이 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은 전부 헌재 재판에 관심 있는 듯, 헌재 심리에 관심 있는 듯 하면서 자기들 마음속 시계는 전부 조기 대선에 가 그렇죠. 있고 네. 진영 간의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이 출처가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다. 구암기욤님 스픽스 만세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 정치 판도와 관련해서 이제 이 녹취가 더 의미를 바라는 것인데 사실 이 정치 판도의 큰 지금 하나의 가르마를 타고 있는 게 윤석열이 김문수를 후계로 지명했다는 것인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제 주류 매체에서 그 윤석열 면회 갔다 온 국임당 관계자들 발로 땡땡땡 김문수 얘기가 이제 제가 보도가 되기 맨 먼저 시작하던데 사실은 공개를 했었죠. 사실은 네. 우리 신영환 교수가 그 당시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네, 네. 확인한 내용이랑 지금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취재가 팩트로 확인되는 네. 과정이거든요. 그 대단히 중요한 특종을 하셨어요. 벌써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한 제가 20일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전에 우리 이상우 기자님이 용산이 이 건을 언제 알았냐, 이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 알았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그렇죠. 이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거나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지만 주요한 내용은 보고를 계속 중앙에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저는 기획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모든 내용들을 사차치 다 아는 거는 검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주진우 기자한테 설령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선일보는 아까 어떤 기자가 명태균 게이트 조선일보 연결됐다고 하지만 네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검찰 쪽에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 기자, 검찰 쪽에서 예를 들면 그 용산에다 이거를 그냥 민정수석 실을 통해서 다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결국 검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누가 깠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주 기자가 이것을 폭로한 것은 우리 공적 가치로 너무너무 큰 것이고 큰 거죠. 의도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 이유를 국민들로부터 설득할 것이냐, 설득을 이제 이렇게 동의를 받을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면 검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이걸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느 시점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깔 것이냐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지금 주 기자가 했던 이것은 공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검찰이 지금 뭔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이 의심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쪽이고 그리고 명태균은 정말 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놀라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명의 의견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부인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로 봤을 때는 아 이것이 이제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뿌린 것인지 아무 의미가 없게 돼 버렸죠. 왜냐하면 네. 불가지론 결국 답이 없다. 그러나 존재는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주 기자가 계속 이렇게 폭로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제 다루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네. 우리 그 명태균을 수사했던 창원지검의 수사팀 8명이 다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연설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았던 세력 이게 검찰 내부의 어떤 세력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 세력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